네, 최현동 매니저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1%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2% 가까운 오름세로 상승 탄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지만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주의 강세, 로봇, 성장, 양자 컴퓨터 대다수의 테마가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여러 재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표,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이제 하락하는 종목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좀 다 같이 올라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재료도 한번 세 가지로 굵직하게 골라봤어요. 금리 인하로 활기차는 제약바이오 다시 시동 걸 때가 됐는지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뤄드렸는데요. 매도 기회가 아니라 매도 찬스가 아니라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오늘 적중한 모습이고 여기에 금융주들도 미국의 실적 시즌을 이어받아서 국내 바톤 터치 가능한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TSMC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16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오늘 마침 SK하이닉스가 강하죠. 그 안에서 반도체주들의 상승도 지속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좀 밀렸어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는데 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가지 못할까? 문제는 금리 때문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추세를 볼게요. 지난 1월 1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공개가 됐는데 서프라이즈 고용이 나오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 날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으로 코스닥 제약바이오인 알테오젠이 3.39% 하락을, 리가켄바이오도 3% 가깝게 내렸고요. 3천당 제약만 선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78%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전거래일에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버텨주던 3천당 제약마저 전일장 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우려가 벗겨졌죠. 10년물 금리는 확실하게 반응해주면서 4.66%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 국채 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오늘장 제약바이오주 어땠을까요? 보이시죠? 알테오젠 3.29% 상승해 31만 3,500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4%대 상승 1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버텨줬던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요, 오늘 더 강합니다. 오전장에 17만 7천 원까지 올랐고요. 현재도 이 고점 크게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9.5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표님,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제약바이오 다뤄봤을 때 금리에 대한 불안 요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를 앞두고 올랐던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들의 세론성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오늘 그럼 이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은 금리랑 또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상승에서의 흐름은 당연히 금리와 연동된 흐름에서 긍정적인 가격 진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강한 종목의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우리가 보통 흔히 줄여서 알보리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테오젠, 모로나이, 리가캠 흐름입니다. 이들 종목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횡보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첫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 하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상승, 한 달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등 사이클에 딱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하루 그리고 2, 3일 정도의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횡보장에서 오늘 처음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건 당연히 금리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우원명 부대표님, 예. 지난 CS2025는 뉴스들도 많았고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는 뉴스라던가 이벤트성 재료가 좀 없어 보이는데 예. 주목할 만한 뉴스와 성과가 없었던 겁니까? 일단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내용들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 근데 이제 뭐 날짜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감이 좀 가까워질수록 좀 기대감이 좀 녹아들 가능성이 높다라 판단이 되고요.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제를 보시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이를테면 이제 기술 수출을 포함해서 이제 M&A 관련 이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이제 GLP-1 관련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역시 ADC 관련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 그다음에 이제 CDMO 이렇게 좀 내용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주요 주제에 실제로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왕에 있었고요. 그런 그런 데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개별적으로 보시면 뭐 내용들을 다 그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찾아보시면 다 나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폐소묘제 관련돼서 이제 치료 임상 이상 관련된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늘 뭐 JP모건 컨퍼런스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기왕에 하고 있는 CDMO 사업의 어떤 강화랄지 앞서 말씀드린 항체 약품 접합제 ADC에 관련된 그런 어떤 생산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덮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보톡스 관련된 그 휴재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기사화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나온 내용들이 조금 예년에 비하면 그런데 내용들이 조금 적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될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기대했던 잭팟이라던가 뭐 아직 큰 빅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체감상 느끼는 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금리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었기에 지금 이벤트 재료 소멸로 봐야겠다.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전히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 가장 그나마 시장의 시선을 받은 거는 CDMO가 아닐까 싶어요. 마침 그 기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지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김대진 대표님, 네. CDMO 믿고 보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두각할 만한 주가 상승은 없었지만 우리 계속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좀 무겁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주가의 흐름의 측면에서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 어떤 문제가 발견되는 흐름에서의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액면 분할 얘기가 아마 110만 원 언저리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을 안착을 했고요. 이제 110만 원, 120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11만 원대에서 액면 분할하면서 17만 원까지 주가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점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까지 해서는 주가가 좀 무디게, 느리게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제 고점을 돌파 단계 직전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워진 흐름에서의 모습을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 넘으면서 시총이라던가 한 주당 가격이 주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110만 원이 좀 넘어가면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아직 김대진 대표님은 삼바로가 갖고 있는 그 내재성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던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김대진 대표님? 저한테 네. 질문해 주신 거죠? 네.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패션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 기억을 잘 되돌려서 기억을 해보면 지난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주가 상승을 기여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일라일리가 주가 상승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내놨던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약을 개발하다 보니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나오는 비만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용화되면서 주가의 탄력을 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올해 아직 일라일이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바닥권 흐름에서 완벽하게 주가의 흐름에 개선되는 상황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올해 비만 치료보다는 치매 치료에 대한 흐름에서의 주가 반응도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 내에서는 뭐 두 가지 재료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양행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만 치료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치매 치료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서치해보고 종목을 찾아보는 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의 비만 치료에서 치매 치료로의 흐름 전환을 또 주시해보자라는 네. 이야기였습니다. 우원명 대표님, 예. 현재 구간에서 오늘장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반등해 주니까 그래 이제 금리 걱정도 덜었겠다. 이제 시작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아 그러기에는 찰시론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접근해 볼까? 두 가지 관점 안에서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투자 전략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네. 이제 가격별로 종목마다 이제 그때그때 조금 대응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작년 그렇고 이제 예를 들면 고점 대비해서도 어쨌든 간에 주가가 그게 높지 않아요. 많이 좀 빠지는 상태고 이왕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이 어쨌든 간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죄송합니다. 그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자. 다만 이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좀 제약바이오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비만 치료나 당뇨와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뭐 CDMO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별적인 내용들을 가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자. 그래서 조금 뭐 이를테면 대응하는 방식이 종목을 뭐 많이 확산시킬 필요는 없지만 네. 그 말씀드린 어떤 그런 좀 내용 내에서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주식을 좀 사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긍정적으로 본다. 오히려 주가가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종목 필터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엔 반도체 가볼게요. 지금 SK하이닉스가 6%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간밤에 미증시 안에서도 기술주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바톤 이어받았고 현재도 장중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니 오늘 장에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네요. 그로 인해서 오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주들이 좋은데 제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한번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엇갈리더라고요. 키움증권에서는 그래 좋은 거 알지만 그 좋음이 이 상대적 우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엔비디아 블랙의 서버렉의 품질 이슈로 인해서 상반기 판매가 지연되기에 SK하이닉스 실적에도 좀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전분기 대비 후퍼 수요 하락 전환이 예상되기에 당분간은 실적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다. 주가는 박스권 안에서 정체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키움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IBK투자증권에서는요. 하이엔드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하면서 일단 실적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하거나 그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에 불과하겠지만 앞으로 대형 LLM 모델의 매개 변수 및 학습 시간이 증가하면서 이 하이엔드 GPU와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 2배 정도의 증가를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구간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목표 주가를 30만 원 여전히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GS에서도 목표 주가 인상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 30만 원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목표 주가에서는 IBK투자증권이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우원명 부대표님, SK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엇갈린 증권가의 분석인데 우리 우원명 부대표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까? 저는 HBM 기대 이쪽에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싶은데요. 지금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향후의 어떤 주가에 대한 목표가 부분 관련해서는 방점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어디에다 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왕에 뭐 레거시라고 보통 범용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뭐 낸드나 플래시 쪽에 여전히 부진하죠. D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연관된 부분에 방점을 놓게 되면 주가가 좀 뭐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실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HBM 쪽의 성장성에 방점을 놓고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SK하이닉스가 구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실적의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SK하이닉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작년 후반부터 시작해 주가가 올라온 모멘텀은 역시 HBM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범용 관련된 레거시와 연관된 뭐 낸드나 D램과 관련된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이 시장이 잘 먹히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아직까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HBM 시장의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 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모멘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HBM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원명 부대표님의 경우에는 HBM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에 난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김대중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향한 반도체 칩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오늘은 TSMC에서 또 삼성의 엑시노스 칩 생산 제한을 거절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굵직한 뉴스들이 국내 반도체주, 특히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인지 전 이 점도 궁금해요. 세 가지를 질문했으니 세 가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리포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키움증권에서 얘기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오늘장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5개월여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21만 원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박스 돌파로의 전환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IBK에서 나온 거시적 업황에 대한 HBM과 관련된 긍정적인 30만 원 투자 목표 가격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IBK에 좀 더 큰 방점을 찍고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하고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1단계, 2단계, 3단계 국가 등급을 매겨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추가적인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규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일까요? 기존부터 계속 리뷰되었던 내용들의 악재라고 할까요? 이러한 내용에서의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반응도가 되어진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에서의 상승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이닉스의 상승은 새롭게 주가가 고점을 향해서 지난 앞에 25만 원 수준에서의 고점이죠. 이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는 시장에서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반도체가 간다 하면은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가 일부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였습니다. 소부장이 따라가지 않았었죠. 그런데 오늘장 그리고 어제장에서의 흐름을 조금씩 보게 되면 소부장의 종목들이 조금씩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전체 시장에 대한 온기가 들어오는 따뜻해지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반도체 전체 시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TSMC 실적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0월에 TSMC 실적을 발표되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커집니다. 일단은 우리 주가에는 크게 기존의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의 반응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은 제 갈 길 간다, 갈 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걱정을 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내에는 워낙 레거시 쪽에 사업을 갖고 있는 반도체주가 많다 네. 보니 뭐 TSMC 실적이 좋든 우리랑 좀 다른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두 분은 그런 걱정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삼성전자 저점이 49,900원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적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앞전에 삼성전자의 저점을 따져보기에는 51,800원 22년 9월 30일에 찍은 저점이거든요. 10월 7일에 이때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이때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시차를 두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죠.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6개월 이후의 상황을 대비한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해서 실적 부분에 대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원명 부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현 시점 반도체주들의 투자 의견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그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이 됐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이미 시간이 급격하게 갑자기 실적이 나빠져서 뭐 주가가 어떤 뭐 충격을 준다 이런 맥락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전망치가 낮아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일단 눈높이도 낮아지고 주가도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눈높이 자체가 높지가 않다. 기대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식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4분기 실적이 사실 낮게 나와도 주가에는 별 변동이 없어요. 이미 낮아진 그 눈높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그 반응도 그렇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낮은 실적이 나온 부분들이 주가를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가 많이 빠지고 눈높이가 낮아진 경우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가 좀 낮을 걸로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만 높게라도 주가가 상당히 급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맥락으로 보신다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역시 저점 매수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지난번에 보여줬던 실적이 나오면서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견뎌냈던 가격 관련해서는 지금 대체를 보면은 5만 뭐 한 3, 4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주식을 좀 사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탑픽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SK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각 이슈별로 두 분이 선택한 필터 종목 잠시 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